오늘은 즉석밥으로 요리를 해볼 건데요. 즉석밥은 정말 간편하게 밥을 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취생도 이용을 하지만 직장인들도 이용을 하고 심지어 아이가 있는 집들도 가끔 밥이 떨어졌을 때 금방 해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애용합니다. 오늘은 이 즉석밥들을 사용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레시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콩나물밥이에요. 냄비에다가 물을 반컵 정도 넣어주시고 콩나물을 원하는 만큼 넣으신 다음에 불을 제일 센 불로 두시고 뚜껑을 덮어두시면 됩니다. 한 30초면은 쪄지는데 이 사이에 소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간장하고 들기름 그리고 다진 마늘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요. 여기다가 쪽파까지 더해준다면 정말 맛있는 그리고 간단한 비빔장이 완성이 됩니다. 30초 정도 지나면은 수증기가 나오면서 이제 콩나물이 다 익을 거예요. 여기다가 즉석밥을 하나 뜯어가지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로 뚜껑을 덮어주시고 1분 정도만 센 불로 가열을 해주시면 돼요. 콩나물은 수분이 많기 때문에 저렇게 해주셔도 탈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한 1분 정도 지나면 이제 김으로 인해 가지고 안에 있는 즉석밥들이 다 익은 상태가 되거든요. 하지만 살짝 아직은 더 열기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여기에다가 아까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넣고 프라이팬 바닥에 남아있는 잔열로 슬슬슬슬 비벼가면서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편하게 콩나물밥이 완성이 돼서 오래 걸리지도 않고 밥솥을 지저분하게 만들지도 않아서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콩나물밥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밥을 준비해 주신 다음에 여기다 계란을 2개를 풀게요. 그리고 맛소금을 살짝 쳐준 다음에 밥을 골고루 잘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살짝 둘러주고요. 이 녀석을 하나씩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조금 귀찮아가지고 다 때려 부을까라도 생각이 들었지만 이 전이 커지면은 뒤집기가 귀찮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조그만 상태로 해야 저렇게 젓가락으로 쇽쇽쇽쇽 뒤집을 수가 있어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줬고요. 갑자기 전 부치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고추를 살짝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전을 부치는 거에 문제가 뭐냐면은 자꾸 누군가가 와가지고 하나씩 주워 먹어요. 그래서 만들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 어쨌든 이렇게 만든 밥전입니다. 위에다가 케찹 같은 거를 뿌려가지고 드시면 돼요. 신세계고요. 자, 다음은 버터나 마가린 같은 거를 한 숟가락 정도 넣어주신 다음에 집에 있는 마늘을 편으로 썰어주거나 아니면 편으로 썰어져 있는 마늘 요즘 마트에서도 많이 팔거든요. 요걸 가져오시면 이제 칼질을 아예 하실 필요가 없겠죠. 마늘 맛을 조금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진 마늘도 같이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편마늘과 다진 마늘의 콜라보레이션, 버터를 녹이면서 잘 익혀주시고요. 다진 마늘은 편마늘보다 작기 때문에 조금 더 색깔이 먼저 납니다. 그래서 다진 마늘이 살짝 갈색이 날 때쯤에 즉석밥을 넣어주시면 돼요. 오늘 사용하는 즉석밥 같은 경우에는 모든 레시피가 즉석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늘과 살짝 비벼주신 다음에 한쪽으로 몰아주시고 간장을 한 큰술 정도 넣어가지고 졸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비벼주시고 마지막으로 쪽특기를 써가지고 쪽파 살짝 넣어주면 간단하게 먹는 버터 볶음밥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닭다리살인데요. 닭다리살이나 닭가슴살이나 아니면 익혀져 있는 거를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밥 안에 들어가면은 퍽퍽함이 조금은 묻히거든요. 껍질 그 상태로 저는 하나는 크게 만들어 둘 거고 하나는 잘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닭다리살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워낙 많기 때문에 따로 식용유 안 둘러주셔도 되고요. 구워주는 도중에 이제 나머지 작업을 하겠습니다. 즉석밥 하나를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계란 2개를 넣어주시고 식용유도 2개를 넣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치킨 스톡을 1 작은 술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치킨 스톡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맛소금을 1 작은 술 넣으시거나 아니면 굴소스를 1 큰 술 정도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로 1분 정도 지났더니까 바삭바삭하게 익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뒤집었는데 큰 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적당한 색깔이 나지 않았어. 그래서 조금 더 마야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분, 2분 정도 더 구워주니까 이제 제가 원하던 색깔이 딱딱 나기 시작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고기는 한 3, 4분 정도 구웠습니다. 자, 이제 닭다리살에서 나온 기름에다가 별다른 기름 추가 없이 아까 만들어둔 계란물에 비빈 밥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계란물이 조금 축축해가지고 마치 죽같이 끈적끈적해서 이게 뭐야 싶겠지만 조금만 더 볶아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계란에 있는 수분이 조금씩 날아가면서 슬슬슬슬 서로 간에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때부터 나오는 게 바로 그 고슬고슬한 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금만 더 노력이 좀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볶음밥을 했는데 굉장히 질다. 괜찮습니다. 멈추지 마시고 계속 휘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쪽특기를 넣어서 쪽파를 넣어가지고 해주시면 이렇게 살짝만 흔들어도 밥알이 고슬고슬하게 보이는 아주 영롱한 치킨 라이스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 녀석을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여기서 끝나면 조금 아쉽겠죠. 집에 있는 소스나 케찹이나 마요네즈나 이런 것들을 뿌려주시고 마지막으로 따로 구워놓은 닭고기를 얹어주면은 짜잔. 닭고기는 과연 다 익었을까요? 가위로 잘라가지고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롱하게 익었네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집안에 냉동실에 닭가슴살 이런 게 많다면 이렇게 해드시면은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칼로리는 책임지지 않지만요. 자, 다음은 당근입니다. 한 번도 당근을 쓰지 않던 사람이 왜 당근을 가져왔냐? 왜냐하면 이 요리에는 당근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예쁘기 때문이죠. 당근을 최대한 잘게 잘라가지고 조그맣게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당근이라 그래도 사이즈가 커지면 부담이 가니까요. 양파도 당근 사이즈로 잘라주시고요. 즉석
즉석밥을 넣으시고 즉석밥 용기에다가 물을 넣었는데 꽉 채워가지고 2번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치킨 스톡을 작은 술로 2개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스톡이 없으신 분들은 굴소스 큰 거 하나 넣으셔도 되고요, 또는 맛소금을 넣으셔도 되고요, 간장 같은 걸 넣으셔도 됩니다. 찬물에 말아먹듯이 밥을 풀어준 다음에 당근과 양파를 넣어가지고 골고루 한번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섞으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끓으면서 전부 다 한번 다시 섞이게 되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한 큰술 정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들기름을 좋아하시면 들기름을 넣으셔도 되니까 괜찮아요. 어차피 끓는 거기 때문에 지금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1분 정도 뚜껑을 닫아놓고 끓이면은 열이 금방 올라갑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뚜껑을 조금 닫아주시는 게 훨씬 더 가열이 빨리 돼서 좋고요. 뚜껑을 열어놓고 계속 끓여주시다 보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농도의 죽이 완성이 될 겁니다. 맞아요. 이것은 야채죽인데요. 죽도 호불호가 갈립니다. 마치 라면을 꼬들꼬들하게 먹는 사람과 부드럽게 퍼진 걸 먹는 사람이 다르듯이 죽도 살짝 뻑뻑한 걸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국물이 많은 걸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취향에 따라 가지고 오래 익혀주시면 되고, 냄비에 담아가지고 김가루 정도만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김 자반을 뿌려주셔야 되는데 저는 김 가루를 추천드리고요. 2개는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은 베이컨인데요. 집에 베이컨이 있으시면 베이컨을 쓰셔도 되고, 베이컨이 없다면은 삼겹살을 쓰셔도 됩니다. 대패 삼겹살 같은 거 아주 좋게 쓸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편마늘 아까 사온 거 같이 써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거 남아봤자 먹기도 애매하고 다 써버리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베이컨 기름에다가 마늘을 살짝 볶고 나서 베이컨이 조금 쪼그라들고 또는 삼겹살이 조금 쪼그라들 때쯤에 양파를 4분의 1개 정도 잘게 다져가지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양파가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되고요. 여기서 다른 야채를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당근이라던가요. 즉석밥을 한 패키지를 꺼내가지고 넣어주시고, 좀 전과 마찬가지로 즉석밥 남은 빈 용기에다가 물을 2번 정도 담아가지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치킨 스톡을 1 작은 술 정도 넣어주면 되는데요. 1 작은 술이 싱거우신 분은 2 작은 술 넣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치킨 스톡이 없으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굴소스나 또는 맛소금 같은 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냥 소금을 쓰셔도 되는데 확실히 맛소금보다는 맛이 조금 부족하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뚜껑을 열어둔 상태로 계속 졸이시면 됩니다. 어차피 즉석밥은 다 익어져 있는 상태고요. 이 졸임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취향을 알아보는 겁니다. 요건 사실 리조또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욕을 해요. 생쌀부터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하지만 뭐 만들어 놓은 장면만 보면은 여러분이 뭘 만들었는지는 모릅니다. 대접을 할 때는 리조또라고 얘기를 하고 대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계란을 2개 정도 풀어주시고, 이번에도 즉석밥을 넣어주신 다음에 공식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외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다가 치킨 스톡 1 작은 술을 넣고 식용유 2개까지 넣어주겠습니다. 요게 이제 기본 밥인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깨닫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베리에이션을 첨가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휘젓다 보시면 약간 죽같이 되는데 조금만 하셔도 살짝 굳기 시작합니다. 여기다가 참치캔 작은 거, 너무 큰 거 말고요, 작은 거 하나 넣어준 다음에 계속 비비시면 돼요. 열심히 비벼주시면은 어느 순간부터 밥알이 고슬고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얘기할 거예요. 나는 처음에 대파로 파기름을 넣어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그거는 이런 파기름을 사서 넣어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쪽파를 가장 마지막에 넣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식감이 살아있고 너무 가열되지 않은 파가 훨씬 더 파 향이 잘 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취향에 따라 가지고 맞춰주시고, 나머지 완성된 볶음밥은 그릇에 담아주신 다음에 마요네즈와 데리야끼 소스 또는 집에 가지고 계신 소스 적당히 뿌려가지고 드시면은 훨씬 더 상큼 발랄 달콤 짭짤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요리 가겠습니다. 계란 2개, 즉석밥 하나 넣어주시고요. 또 식용유 2개 넣어주신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간다고요? 네, 맞아요. 작은 술로 치킨 스톡 하나 또는 맛소금 하나 또는 굴소스 하나, 아니면 간장을 사용하셔도 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기본 라이스를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손질하고 남은 당근과 양파를 넣어주도록 하죠. 잘게 잘라가지고 나중에 입에 먹으면은 당근이 있는지 양파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잘게 잘라주시는 게 참고로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밥알이 조금 고슬고슬하게 풀려주기 시작하면 여러분 또 필요한 게 또 뭐가 있겠죠? 맞아요. 이제 여러분은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짜장과 카레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돼요. 저는 라이브 때 이걸 진행하면서 투표를 진행했는데 카레가 압도적으로 많아가지고 카레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다가 고운 카레가루, 그러니까 마른 카레가루를 2큰술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레를 좋아하시면 더 많이 넣어도 되겠지만 너무 많이 넣으면 짜게 되니까 조심해가지고 2큰술 정도만 넣어주시고요. 요걸 그대로 볶아주시면 이제 마른 카레가 완성이 됩니다. 요걸 드라이 카레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어쨌든 그냥 카레 볶음밥 정도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카레밥도 짜장밥도 너무 시간 걸리지 않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쪽트키를 넣어가지고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엔 밥을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디저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뭔가 특별한 걸 하나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석밥을 물에 풀어가지고 전분기를 한번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에 받친 다음에 이 녀석을 한번 말릴 거예요. 굉장히 지겨운 작업이고 여러분은 하지 않을 거지만 어쨌든 유튜브까지 오셨으니까 이 정도로 보여줘야 되는 게 기본적인 유튜버로서의 뭔가 마음가짐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밥알을 말려주었는데요. 사실 덜 말라가지고 에어프라이어를 80도 정도로 맞춰가지고 거기서 말려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튀겨줬죠. 마치 누룽지같이 나오는 장면이죠. 바삭바삭하게 튀겨준 다음에 집어 던지면은 부셔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잘게 잘 부셔야 돼요. 그리고 부셔진 상태에서 키친타올 같은 거를 활용해가지고 주먹으로 부셔가지고 잘게 부숴준 다음에 슈퍼에 가가지고 가장 저렴한 초콜릿을 하나 사옵니다. 초콜릿 맛이 어떻든 크게 상관은 없으며 초콜릿은 항상 맛있으니까 이 초콜릿을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정도 데워가지고
녹여준 다음에 녹여진 초콜릿에다가 튀겨준 쌀밥, 쌀튀김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펼쳐주면 되는데 비주얼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맛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과자 중에 하나라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은 크런키 또는 초코 프레이키 바 이걸 만들고 있는데요. 요 녀석을 냉동실에서 5분 정도 굳혀준 다음에 가져와가지고 티모 모자를 쓰고 잘라줬습니다. 굿바이 롤. 어쨌든 이걸 잘라가지고 먹어보니까 굉장히 괜찮아가지고 룸메이트를 불렀습니다. 이거 먹어봐. 바삭하다 크런치보다. 맛있죠?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한 조각 더 먹기 위해 가지고 싸우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즉석밥을 활용한 여러가지 요리와 마지막에는 디저트까지 보여드렸는데요. 간편하게 맛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레시피 최대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한번 도전해보시고 맛있는 밥 많이 만드셔가지고 즉석밥을 먹어도 약간의 애잔함과 서름이 조금은 줄어드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식탁이 즐거움이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쉽고 맛있고 간편한 레시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